구독, 좋아요, 제발. 안녕하세요. 호치민 사장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이상한 뉴스를 봐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사람은 베트남 수상입니다. 베트남 서열 2위의 수상인데 수상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 번역을 해서 볼게요. 사회적 격리두기 연장하지 말라. 이런 문구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는 경제를 희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전염병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순회는 세계와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고와 전염병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염병 통제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정치적 과제의 이행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둘 것. 그러면서 좀 애매한 말을 해요.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정신을 강조하며 각 지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거를 각 지자체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마련할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든 시행 효과가 없다면 원인을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적절한 솔루션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진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경제를 희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만큼 전염병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백신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빠른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주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 애매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 수뇌부는 교차 감염을 제한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질병 확산 위험이 있는 장소를 연구하고 환기가 잘 되고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지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생산 사슬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체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원활한 공급망을 보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전염 속도가 빠른 지역을 안전한 장소, 이게 인구 밀도가 없는 장소로 이동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부터 어떤 움직임이 생기고 있냐면 시외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또 고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호치민시, 빈증시, 동나이시에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외곽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생산 사슬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자체의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원활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장, 각 지역에 공단이나 그 생산 공장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문을 닫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도 없어요. 처음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7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각 공장에서 코로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공장은 직원들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공장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공장 내부에만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공장 내부에만 있으면 그 내부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그 공장은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서 공장은 굴러가게끔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7월 달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요. 뭐냐? 공장에서 집단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몇백 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장 입장에서 참 억울해요. 왜냐? 정부 지시대로 문을 닫고 아예 출입을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통제를 했던 공장들은 사실 2달이 넘었습니다. 2달 넘는 기간 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 오로지 공장에서만, 공장도 숙식 시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의 한 구석에서 침낭을 깔고, 침낭도 아닙니다. 그냥 간이 시설 깔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주를 하라. 오케이, 2주 버팁니다. 왜? 그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수당이 나와요. 공장에서 정부에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수당으로 자 내가 돈을 좀 더 받으니 그만큼의 위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어버리면 이미 한계점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탈이 생깁니다. 아무리 경비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못 나가게 막고 해도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하고 싶고, 그러면 맥주 살 데는 없으니까, 공장 안에서는 맥주를 팔지 않으니까 맥주 살 데는 없으니까 배달을 시켜서 물건 들어오면서 접촉하고, 또 오늘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 몰래 나가가지고 그 음식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장이 뭐 1, 200명 들어가는 공장이 아닙니다. 보통 막 한 번에 4,000명, 5,000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공장들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공장 부지부터 건물까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 몇 명이 그걸 다 통제를 하지 못해요. CCTV로 다 통제 못합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코로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또 내부에 있는 직원들끼리 또 같이 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생산 사슬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네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 무너져 버리면 직원들도 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한 공장의 문을 닫으면 4,000명, 5,000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들만 일자리가 없어지냐, 그 부수적인 2차 공장, 3차 공장, 그 공장들의 직원들 일자리까지 없어지고요. 그 공장의 주변에 있는 파생되어서 같이 생업을 꾸려나가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료품점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업체들도 다 도산을 하게 됩니다. 저 맨 위에 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말라.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말이. 이 멘트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저 베트남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이게 어떤 내용의 뜻을 전하기 위한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얘네들도. 그런데 대부분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마 더 연장할 것 같아. 9월 15일 날 끝나는데 아마 9월 말일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이거는 저한테 말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그냥 생각이에요. 이 뉴스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요. 이 뉴스만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라고 말을 했다가 또 풀어줘야 된다고 말을 했다가 정확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징뉴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 멘트 밑에 코로나19 상황 업데이트를 딱 같이 달아놨어요. 참 웃기죠? 다른 뉴스에는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밑에다 달아놨더라고요. 오늘 날짜입니다. 빈증입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만 5,414명, 호치민시가 4,957명. 오늘 하루 확진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롱안이 호치민 바로 밑에 붙어있는 도시예요. 533명입니다. 동나이, 호치민 위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377명입니다. 밑에는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은 다 좀 호치민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발생됐기 때문에 하나씩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빈증하고 호치민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빈증, 호치민, 롱안, 동나이 이 네 도시가 딱 붙어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만 오늘 하루 확진자가 11,281명입니다. 인접 도시에서만 하루에 11,281명이 확진자예요. 이렇게 많은 1일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왜 이런 회의를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코로나 상황을 볼게요. 지금 강력 조치를 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지금 베트남 표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병을 옮기니까. 오늘 8월 29일자 기준입니다. 8월 29일자 6시 기준이고요. 총 사망자는 10만 490명.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집계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총 43만 1000명입니다. 43만 명이에요. 43만 명이 확진자가 있어요. 베트남 전역에. 여기 보시면 빈증은 계속 가파른 상승세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7일 평균 4,852. 하노이는 많이 줄었어요. 늘었다가 7일 평균 84. 제일 많이 기록된 게 159. 하루에 159명 발생이 됐던 게 제일 많이 발생된 건데 그나마 지금 줄어들다가 오늘 갑자기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발생됐을 때 락다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락다운 하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막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6,0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락다운의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좀 줄었어요. 쭉 줄더니 8월달부터는 이제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명 초반대로 떨어지더니 지금 또 5,000명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군인이 내려와서 도로를 통제를 하고 외출도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5일이 지났는데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 보시면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상승세를 가파르게.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더 이상의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총 책임자인 총리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겠다라고 방향 제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아져야 합니다. 두루뭉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제발 다 좋은데 지금 외국에 있는 뭐 대한민국 교민 또 베트남 국민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을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잠잠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이 발표문이 베트남 국민의 민심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베트남 국민들을 더 혼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차라리 강하게 해결 방안을 간결하게 발표하는 게 오히려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간결하게 차라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 역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힘이 될 겁니다. 좀 안일한 대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데도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베트남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 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